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방전직 교육원 취업상담관 이진아입니다. 여러분들 공공기관 준비 많이들 하시죠? 네, 저도 지금 공공기관 준비 중이신 장병님들 자소서, 면접, 코칭 이런 부분들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서 이번 시간은 공공기관 채용 그 상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CS 기반 입사 지원서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NCS 기반 입사 지원서에서는요, 기존에 기입받은 학교, 전공, 학점, 학위 등을 적지 않습니다. 그럼 뭘 적느냐? 그 직무 관련 교과목에 대한, 그러니까 총 학점이 아니라요, 그 교과목에 대한 점수를 묻고요. 또 직무 관련 직업훈련을 받았는지, 또 그 직무 관련 자격증은 취득했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묻습니다. 해서 이 NCS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도 하고요. 또 차별 없는 열린 채용을 지향하는 거죠. 자, 제가 여기 NCS 홈페이지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NCS 홈페이지를 잘 활용을 하시면 블라인드 채용, 면접, 또 직무기술서 등등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는 직무기술서 활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어떤 기관의 경우에는 그 서류 전형에 있어서 자기소개서 외에 직무수행 계획서를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그죠? 이 직무수행 계획서는 그 직무에 대해서 지원자가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 또 그 직무 수행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묻는 거거든요. 해서 이 직무 수행 계획서는 NCS 홈페이지에서 직무 기술서를 다운받으셔서 활용을 하시면 좀 더 명확하게 기술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다운을 받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에서요, 블라인드 채용으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면 하단에 직무 기술서가 있어요. 해서 들어가시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해서 필요한 그 부분들을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이 시간에는 한전에 송배전 설비 직무에 지원한 그 직무 기술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분류, 전기전자, 중분류, 전기, 또 소분류, 송배전 설비, 세분류, 송배전 설비, 설계까지 네, 하셔서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해당 기관들과 직무 기술서가 주르륵 뜨죠. 네, 여기서 두세 개 정도를 발췌를 하셔서 또 그 기관에서 원하는 내용들이 있죠. 비교를 하시면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시고, 또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경력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부분까지 참조하셔서 직무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채용 기준을 한번 볼게요. 이 시간에는 한국전력공사를 기준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 시간에 340개의 기관들을 모두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 한국전력공사가 공기업 NCS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하죠. 자, 먼저 채용 분야는요, 사무직과 기술직으로 채용이 되는데요. 기술직에는 전기, ICT, 토목, 건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직은요, 학력, 경력에 제한이 없고요. 기술직은 해당 분야 전공이거나 또 해당 분야 자격증이 있는 자의 하나입니다. 자, 어학은요, 토익 기준 700점 이상이면 지원 자격 요건이 되는데 850점이 만점이고요. 또 지역 인재가 있죠. 특히 호남권은 총 채용 인원의 24%까지 채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기직은요, 반드시 산업기사 이상이어야 되고요. 또 그 동점자 처리는 자격증 어학순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직무별로 지원 조건이나 가산점이 다 틀려지죠. 그래서 채용 공고를 반드시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내가 고졸이에요. 또는 대학을 문과를 나왔어요. 그런데 한전 기술직으로 지원을 해보고 싶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산업기사는
대학 2년제 이상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학점은행제라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므로 여러분들처럼 군 복무 시에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고요. 41학점 정도면 산업기사 취득 요건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다음 취업 성공 사례. 작년에 제가 진행했던 취업 성공 사례예요. 23살 A 병장님이신데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셨대요. 근데 또 대학을 갈 상황이 못 됐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직업훈련학교 특화과정으로 고3 때 특화과정으로 들어가서 전기기능사를 취득합니다. 해서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하셨고요. 또 입대하면서도 좀 많이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군대에서 뭐 이렇게 경력이 될 만한 게 없는가 하고요. 그래서 시설병과로 입대를 하셨고 그 사회 경력과 군 경력을 합쳐서 복무 시에 전기 산업기사를 취득하셨어요. 제가 이때쯤 상담을 시작했었는데 저는 이제 공기업을 권했죠. 충분히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의학이 좀 부족해서 토익을 하기를 권해드렸는데 오픽을 같이 하셨더라고요. 해서 전역 후에 또 채용 정보들을 검색해서 제공해드렸고 또 자소서 첨삭, 또 면접 코칭 또 진행해서 최종 합격을 하셨습니다. 지금 잘 다니고 계십니다. 자, 다음 인적성 검사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인적성 검사는요,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번 의사소통 능력, 2번 수리 능력, 3번 문제 해결 능력, 4번 자기 개발 능력까지가 거의 모든 기관들에 공통되는 거고요. 5번 자원관리 능력, 그리고 10번 직업윤리까지 6가지 항목이 기관별 또 직무별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인적성 검사 구성 요소 한전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한전이요, 모든 공기업 NCS 중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합니다. 해서 다른 공공기관은 이런 기준에서 좀 과감되거나 조금 달라지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공통 출제는요, 의사소통 능력, 또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렇게 있고요. 사무직의 경우 여기에 자원관리 능력과 정보 능력이 추가가 됩니다. 정기직 추가 문항은요, 이렇게 자원관리 능력 그리고 또 기술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쪽 제가 며칠 전에 좀 안타까운 전화를 받았어요. 그 S모사에 입사 지원한 전역 병장님이신데 바로 이 인적성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서류 전형 합격하고요. 합격하고 그 모의 테스트를 한번 해봤었어요.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보내줬는데 보니까 인성검사의 어느 한 항목이 굉장히 점수가 낮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실제 검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있죠? 인성검사는 절대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참말만을 말하지 않는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듣기만 해도 황당하다, 그죠? 네, 이런 식의 문제들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풀어야 해요. 해서 처음에는 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살짝 꾸미기도 하고 또 자신의 성향에 대해서 또 살짝 거짓말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비슷한 패턴의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사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뢰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인성검사에서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런 유형들이 많습니다. 제가 하도 안타까워하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한 번만에 붙어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러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성검사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성격이 나쁘다거나 인성이 나쁘다거나 그런 거 절대로 아니죠. 인성검사는요 수능 준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반복하고 하다 보면 패턴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감도 잡히면서 성적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천천히
이렇게 이해가 되도록, 패턴이 이해가 되도록 천천히 계속 반복해 보시라는 거 하고요. 또 나는 자신감이 있고 항상 늘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라는 마인드 컨트롤을 늘 하고 계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다음 능력 중심 채용 모델 면접의 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경험 면접, 상황 면접, 또 발표, PT 면접, 토론 면접, 또 요즘 새롭게 대두되는 AI 면접이 있어요. 그죠? 이 패턴들에서 기간별, 직무별로 두세 가지 정도가 병행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이 5가지 정도의 패턴들은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성공 취업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죠. 그럼 먼저 경험 면접, 과거의 경험과 현재 필요 역량 사이의 적합성 그리고 일치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 면접은 자기소개서의 내용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이 쓴 그 자소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분명 나의 경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또 막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요. 이러면은 그 또한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겠죠. 자, 다음 상황 면접. 어떤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그리고 상황 판단 능력, 또 거기에 대한 명확한 행동 지표들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 예시를 한번 볼까요?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저 혼자만 부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일은 어느 정도 따르겠으나 위법적이거나 회사의 규정과 맞지 않는 지시는 절대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있죠? 여러분들은 다 이제 성인이죠? 그러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떤 결과는 모두 자신이 져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만약의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상사의 지시를 거역을 하지 못하고 따랐어요. 그런데 어떤 감사 같은 데서 이제 주의나 경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가서 상사가 시켰는데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시켰건 자발적인 행동이건 자신이 한 행동의 어떤 결과나 대가는 모두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다음 발표 PT 면접. 그죠? 특정 주제에 대한 발표 그리고 그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직무 지식, 논리력, 그리고 자신감, 그리고 자료 분석 능력을 보는 겁니다. 좀 빠른 정보 처리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슬라이드 서너 장 정도로 장황하지 않게 간결하게 발표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시작, 본론, 끝맺음 이런 단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1분 자기소개 형식을 생각하셔도 되겠다. 그죠? 자, 다음 토론 면접. 제시한 주제에 대해 그 지원자들이 토의하는 모습을 보면서 직무에 대한 이해도, 또 대인관계 능력, 의사소통 능력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자, 팁이 있다면요. 큰 목소리로 밝은 목소리로 크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게 좋으나 좀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 그죠? 혼자 막 발표 다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사회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사회자의 역할을 하면 이렇게 구성원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면접관들에게 확실하게 어필할 수가 있겠죠. 네. 자, 다음 AI 면접. 여러분, 면접관도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니까 감정대로 행동하면 돼요? 그건 아니죠. 지금은 거의 모든 면접이 NCS 기반으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해서 의사소통 능력, 대인관계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상위 문항에 그 하위 문항들도 있어요. 눈빛은 어떤가, 말투는 어떤가 해서 그 하위 문항들 하나하나 다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예전처럼 지방대는 왜 갔어요? 여자친구 있나요? 이런 압박 질문은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면접관도 사람이므로 그 지원자의 태도에 따라서 좀 점수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이 AI 면접도 구조화된 면접입니다. 해서 인공지능이
그 지원자의 상태 또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요. 심리, 공감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예, 그러한 것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저도 그 AI 면접을 체험을 해봤었는데요. 생각나는 질문이 어느 학과를 나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하니까 여학생이 굉장히 적은 학과네요. 인기가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또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굉장히 당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분명히 인공지능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나의 대답에 또 그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니까 정말 뭐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이 AI 면접도 반복 체험하는 게 중요하겠죠. 반복 체험하다 보면 또 그 메커니즘이나 알고리즘에 대해서 파악이 가고요. 또 그 패턴에 대한 이해가 가면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잘 대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자, 계속해서 살펴볼게요. 공공기관 가산점 요인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먼저 국가유공자. 그렇죠. 자, 다음 사회 취약계층 장애인, 또 그리고 여성 우대인 그런 직무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역인재, 또 그리고 공공기관 인턴 체험 또 있을 거고요. 또 자격증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다시 한국전력공사의 가산점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전력공사는요. 계열 공통 그리고 각 계열별 해서 총 40점의 가산점이 있어요. 계열 공통은요. 한국사 5점, 국어 5점, 또 외국어 5점, IT 5점 이렇게 20점이 있고요. 각 계열별은 기사가 맥시멈이 10점이에요. 해서 최대 2개까지 역시 20점의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군 복무 시에 한국사 능력시험, 또 국어 능력시험, 또 크말, 또 토스, 뭐 오픽 이런 자격증들을 하나하나 따두시면 나중에 또 그 공공기관 나중에 전역하고 난 뒤에 공공기관 준비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 여러분, 흔히들 직업 선택의 요소들에는 돈, 또 자아 정체성, 사회적 기여 등이 있다고들 합니다. 이 중 사회적 기여는 흔히 무시되기가 쉽죠. 그러나 공공기관 선택을 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이 사회적 기여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원인을 응대하는 직무가 많고요. 또 일정 부분 이상 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이 되죠. 또한 이러한 이유가 아니더라도 내가 속한 사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기여를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직업을 선택한다면 어쩌면 험난하고 긴 인생길에 나의 직업이 아주 든든한 나의 조력자 내지는 동반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그 사람의 어떤 진실된 진정성은 정말 중요한 덕목일 것이고요. 이렇게 모든 일에 나의 진심을 다할 때 나의 꿈과 미래도 함께 연결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꿈과 미래에 저희 국방전직교육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공공기관 채용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께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빛나는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